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 TV의 정희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루샤트리에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루샤트리에의 원리가 무엇이냐?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화학 평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즉, 잘 평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유지되고 있는 평형 상태를 누군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무너뜨렸다. 그러면 이 무너뜨린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루샤트리에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요.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일 때 조건이 변하면 이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평형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다른 물질을 더 넣어서 농도가 달라졌다. 그러면 이 농도가 달라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평형 상태로, 새로운 평형 상태로 맞춰서 일정한 비를 맞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비를 맞추는 조건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평형 상수가 일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평형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H2와 I2가 반응을 하고 두 개의 HI가 반응을 해서 다시 수소와 요오드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가역 반응일 때는 K, 평형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 그리고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이렇게 지수로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농도에 따른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농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수소를 더 넣어줬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농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전체의 평형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시 평형 상수에 맞게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라고 하시면 루샤토리의 원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농도가 올라갔으니까 농도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즉, 농도가 올라갔으니까 얘의 농도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얘의 농도를 낮추려면 얘를 분해해서, 즉 얘를 더 결합을 해서 얘가 더 만들어져야 되겠죠. 얘가 더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느 쪽 방향으로 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되느냐? 오른쪽 방향으로 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되겠죠. 그러면 얘의 농도가 더 결합이 많이 일어나면서 얘의 농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즉,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반응으로 반응이 더 일어난다 라고 해서 이때의 이동을 어떤 이동이라고 하느냐? 오른쪽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여기 요오드의 농도를 낮춘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의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요오드를 더 얻어와야 되겠죠. 요오드를 더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더 분해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럼 얘의 양이 줄어들면서 어느 쪽으로 반응이 더 일어나느냐? 왼쪽 방향으로 반응이 더 일어난다. 즉,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때는 평형이 어디로 이동했느냐 라고 하면 왼쪽 방향으로의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얘는 왼쪽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기 요오드와 수소의 양을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이 양의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방향, 늘었으니까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더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은 어디로 더 일어난다? 왼쪽으로 더 반응이 더 일어난다. 평형은 왼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도에 따른 변화는 농도가 증가하면 이 증가한 양을 다시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더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압력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른 변화를 보시면 여기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있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젓갈색이고 이것이 결합해서 사산화이질소가 되면 무색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라 다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분해가 되면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형 상태로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압력을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산화질소로, 일부는 사산화이질소로 있는 이 상태에서 압력을 더 준다라고 하시면 압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겠죠. 부피가 줄어들면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얘네가 있기 편한 상태로 반응이 더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피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두 개의 분자로 존재하는 이산화질소로 있는 것이 더 편하냐? 아니면 하나의 분자로 존재하는 사산화이질소로 있는 것이 더 편하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사산화이질소로 있는 것이 더 편하겠죠. 그만큼 더 부피를 적게 차지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압력을 줄이려고 하는 방향, 즉 부피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더 일어난다 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 더 일어나느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반응이 더 일어날 겁니다. 압력을 높이면 얘네들은 사산화이질소로 더 만들어지면서 이산화질소의 양은 줄어들고 사산화이질소의 양은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이 어떻게 된다? 무색에 가까워진다. 즉 색깔이 옅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압력을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로 있는 것보다 두 개로 분리해 있는 것이 더 편하다. 즉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이 부족한 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입자보다는 두 개의 입자로 압력을 주는 것이 더 압력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샤트리에의 원리에 의해서 낮아진 압력을 입자가 늘어나면서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압력이 낮아지면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색깔은 더 진해진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우리 직접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안에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평형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의 젓갈색 때문에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죠? 자, 이것을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하는 순간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색깔이 짙어 보이지만 서서히 평형상태를 유지해가면서 색깔이 옅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압력을 낮춰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색깔이 옅어지지만 평형 상태를 이루면서 다시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온도에 따른 평형 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관계에서는 자, 요만큼의 열량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즉, 두 개의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뀔 때는 57.2kJ이다 라고 하는 열이 방출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역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온도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상승하게 되면 자, 방해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변화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반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려고 할 겁니다.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열을 하고 흡수를 해서 온도를 낮춰야겠다. 방해 온도를 낮춰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올렸을 때는 방해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방향, 즉 열을 흡수해서 방해 온도를 낮추려고 한다. 즉 흡열 반응으로 더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흡열 반응으로 더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역반응이 더 일어나게 되니까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젓갈색의 이산화질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색깔이 더 진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온도를 낮췄습니다. 온도를 낮추게 되면 방해 온도가 내려갔네. 그럼 내가 열을 뿜뿜 내어서 다시 방해 온도를 원래대로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열을 내는 반응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열을 내는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 즉 이산화질소에서 사산화이질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무색의 사산화이질소로 바뀌게 되니까 색깔은 더 옅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실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이 반응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실험입니다. 왼쪽이 뜨거운 물이고 오른쪽이 차가운 물입니다. 똑같은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담긴 실린더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왼쪽 뜨거운 물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일어나서 젓갈색이 더 짙어질 거고요.
오른쪽 차가운 곳에서는 발열 반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정반응으로 이동해서 무색의 사산화이질소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옅어지겠죠. 자, 이것을 서로 바꿔보겠습니다. 온도가 바뀐다라고 하면 다시 젓갈색인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바뀌기 때문에 색깔이 옅어질 거고, 다시 뜨거운 곳으로 가면 사산화이질소가 이산화질소로 바뀌면서 색깔이 진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촉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지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어서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촉매를 넣었다라고 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평형 상태에 더 짧은 시간에 도달한다는 거지, 평형 상태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평형 상태에서 농도가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는 결국 도착한 평형 상태에서는 촉매를 넣든 넣지 않든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촉매에 의한 평형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은 촉매에 의해서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형이 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형상수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동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평형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샤트리의 원리에 의해서 농도, 압력, 온도, 그리고 촉매에 따른 평형이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얼마든지 질문 있으면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재유에 대한 것만 받고 있으니까 이재유에 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